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2년 5월 3일)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저는 코로나 이전에 음악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코로나 사태가 불거지기 약 6개월 전, 저는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딸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도 무심하게 갑작스럽게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학원의 수강생도 뚝 끊기게 되었고,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비교적 금방 종료될 거라 생각했던 제 기대와는 달리 집합금지 및 장기화로 인해서 저는 당장에 분유값을 걱정하게 될 형편에 놓였습니다. 하여 급하게 중고 오토바이를 한 대 구해서 배달일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불행 중 다행인 건지 코로나 때문에 외출이 어려워진 탓에 배달 수요가 많이 늘어서 제가 밖에 나와 있는 만큼 돈은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배달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종종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크게 기억에 남는 일은, 첫 번째로 배달 중에 마음이 앞서서 급하게 운전하다 보면 운전자분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한 번은 신호대기 중인 저를 따라와서는 창문을 내리고 "야! 가스나 태우고 그렇게 운전하면 네가 멋있어 보이냐? 에휴, 진짜 이 새끼들." 이러며 욕을 하고 출발하시는데, 하지만 저는 가스나라고 할 만한 그 누구도 태운 적이 없었거든요. 배달하면서 누가 사람을 태우고 운전하나요? 그리고 두어 번 정도는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겨울에 식당에 제가 음식을 픽업하러 갔다가 음식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 좀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기 밖에는 사모님이신가? 추우실 텐데 들어와서 기다리라고 해요." 전 무슨 소린가 싶어서 "네? 사모님이요?" 하고 묻자 사모님 아니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잘못 보셨나 싶어서 그 업장 유리문 밖을 봤는데, 당시에 제 오토바이 말고는 다른 배달 오토바이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때도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이런 같은 일을 다른 식당에서 두 번째 겪으면서부터 저는 뭔가 묘한 확신 같은 게 들었습니다. 이 오토바이에 뭔가가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 그와 동시에 제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랑 똑같았지만요. 근데 배달 중에 여자가 있다며 언급했던 그런 몇몇 사람들은 본인들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느끼지만 사실 뭔가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고요. 아무튼 간에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달리 구매자가 바뀔 때마다 번호판도 바뀌기 때문에 사고 이력 조회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당시 저는 판매자 번호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오토바이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문자를 했을 때는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시더니, 제가 인사사고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답변을 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지금 당장에야 제가 운전을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괜히 기분 나쁘고 찝찝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결정적으로 오토바이를 팔아버린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날은
평소처럼 열심히 배달을 하던 중이었는데 한 배달지 주소로 찾아갔더니 그 집이 보살집이었습니다. 당시 배달을 비대면으로 해야 돼서 그 집 문 앞에 음식을 두고 배를 누른 뒤에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타서 배달 어플을 확인 중이었거든요. 근데 음식을 가지러 나온 건지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그때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거 분명히 어디서 여자 태웠냐고 말 들었을 텐데, 그치? 이러더라고요. 앞에서 한 이야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순간 진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있었는데? 이러면서 벙쪄서 대답하자 그거 올해 안에 정리해. 걔가 곧 사고 낼 것 같다. 이런 불길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집 앞에 서서 그분과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아주 가끔씩 뭐 여자 태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신경이 쓰이던 참이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빠르게 이야기하고 나서는 사고는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물었더니 지금 할아버지가 보여주는 거 그대로 말해줄게. 예전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있었나 본데 보니까 운전자는 살아있나 봐. 근데 뒤에 타고 있던 여자가 뒤따라오던 차에 치여 죽었어.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여자 아직 한이 많이 남아있는 듯한데 내가 이거 확신할 순 없지만 분명히 표정이 위험해 보여서 일단 알아두라고. 이 말을 듣고 그 누가 찝찝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저는 그날부로 제가 타던 오토바이를 중고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의 손도 타지 않은 새 오토바이와 각종 안전장구를 새로 구매해서 다시 배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망자의 오토바이라는 썰을 듣고 제 이야기를 제보해보게 되었네요. 이상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